안녕하세요. 테크사 공익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그리드를 수정하고 그 그리드를 기본으로 뷰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X방향에 그리드 4개, Y방향으로 그리드 5개가 이미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제공되어진 구조 도면을 이용해서 그리드를 수정해 주시고 그 그리드를 따라서 뷰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테클라 스트럭처즈는 2020 버전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3D 뷰 화면을 평면 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 3D 뷰 또는 평면 뷰로 뷰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먼저 셀렉트 도구나 또는 선택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그리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선택 도구나 스냅 도구를 위쪽으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그 도구가 선택 도구가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모두 선택이라는 게 켜져 있습니다. 이 모두 선택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보면 선택 도구창에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선택 스위치들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선택을 해 보시면 그리드는 선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속성창이 표시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드 속성창을 띄우려면 오른쪽 측면 창에 보시면 기어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기어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에 그리드 선택을 하고 측면 창에 속성 창은 열었기 때문에 지금 속성 창의 속성들은 그리드의 속성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드는 구조 도면의 평면 도면이나 배치 도면을 이용해서 X, Y 좌표를 설정해 주셔야지 되고 인면도를 이용해서 Z 좌표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여기에서 X, Y 좌표값은 상대 좌표값이 적용이 되어지고요. Z 좌표는 절대 좌표값이 입력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첫 번째 0은 지금 화면에 보면 글로벌 좌표계가 보여집니다. 녹색 형태의 육면체가 나오고 그 녹색 육면체 방향으로 보면 X, Y, Z라는 좌표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리드의 A와 1번에 교차되는 지점이 0 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X 방향으로 A, B, C, D 그리드 4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 도면에 X 방향의 그리드가 A, B, C 3개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0인 부분이 그리드 A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일정한 A와 B 또는 B와 C, C와 D는 간격이 6000이라는 간격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치하는 그리드가 0에 위치하는 거고 0을 기준으로 상대 좌표가 6천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그리드는 공백이 있어야지 됩니다. 공백을 입력할 때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리드 B와 그리드 C 사이의 간격은 6천이다라고 하면 6천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리드가 X방향으로 3개다라고 하면 지금 좌표 값은 이 3개 값을 입력해 주고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Y 방향, Y 좌표도 마찬가지로 상대 좌표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Y 값을 필드를 항목을 선택을 하고 지금 Y 좌표에 보면 첫 번째 0 그리고 두 번째는 4 곱하기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위에 X 방향에 값을 줬을 때 6천이라는 거리 값을 갖고 있는 그리드가 2개다라고 하면 2 곱하기 6천이라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축 방향도 각각의 그리드 간격이 6천이다라고 하면 그 6천이 Y방향에 1, 2, 3, 4 4개의 그리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3 곱하기 6천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Z 좌표 값은 절대 좌표예요. 그래서 인면뷰를 이용해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해줘야지 됩니다. 결국은 지금 디폴트 값은 바닥은 0이고 1층 천장까지 즉 2층 바닥까지 4천 즉 4m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층에서 3층까지가 4m 결국은 바닥에서 3층까지는 8m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높이가 3000m다라고 하면 3.5m다라고 하면 3500이라는 값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까지 또는 1층에서 3층까지 높이가 7m다라고 하면 70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블이에요. 이 레이블의 카테고리에는 구조 도면에 표현되어진 X축 방향의 레이블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 도면에 레이블이 X1, X2, X3다라고 하면 대문자 X 숫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다시 X2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X3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Y축 레이블도 Y1, Y2, Y3다라고 하면 타이핑을 치실 때 위에 있는 X축 레이블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X 대신에 Y라는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X축 레이블을 입력한 방법대로 Y1 한 칸 띄고 Y2 한 칸 띄고 Y3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Z축 레이블은 얘도 마찬가지 인면 도면에서 표현되어지는 레이블을 그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조 도면이 바닥이 FFL이라는 레이블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FFL 만약 또는 플러스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기호와 0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플러스 3500이 될 거고 플러스 7000이라는 레이블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레이블 이름이 어떤 글자 텍스트와 중간에
공백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중 따옴표로 레이블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레이블, Z 레이블에는 EL이라는 문자와 그 숫자 플러스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따옴표로 묶어 주시고 Z 레이블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X, Y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그리드를 수정을 하면서 값들을 변경했을 때 지금 속성 창의 각 항목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즉 수정할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선 연장이라는 부분은 X축 여기서 왼쪽, 아래쪽, 오른쪽, 위쪽이라고 지금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컨트롤 P 눌러서 평면표로 놓게 되면 지금 이 값들은 원래대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수정을 할 때는 그 값에 들을 다 입력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작을 진행하려고 보다 보니까 속성값 변경된 거가 지금 다 초기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좌표 레이블만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수정이 되어지겠지요. 수정이 된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마우스 가리키는 부분을 보면 녹색 선들이 보여집니다. 얘가 작업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영역과 모델 영역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먼저 그리드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작업은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 창을 띄운 다음에 전체 모델의 작업 영역 맞춤을 실행을 해주시면 모델링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 속성을 다시 띄워서 선 연장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왼쪽과 아래쪽, 오른쪽과 위쪽이라는 개념은 왼쪽 부분과 아래쪽에 교차되는 지점에서부터의 이 선의 연장 길이를 특定하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이게 X 방향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X방향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00이라고 바꿔준 다음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드가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버튼을 눌러볼게요. X축, 자, 이쪽 방향의 값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번에는 Y 값을 바꿔보면 수정. 즉, 이 라인들이 그리드 Y축의 그리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지금 Z는 현재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방향이 Z축이니까
그 Z축의 방향도 똑같이 2000을 나중에 1000으로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 얘를 똑같이 2000이 아니라 1000, Y방향도 1000이라고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리드와 그리드 교차점에서부터의 연장되어지는 길이들을 2분의 1로 줄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이라는 카테고리는, 원점이라는 이 얘기는 현재 보여지는 좌표계의 글로벌 좌표계의 그리드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간혹 어떤 구조 도면이나 건축 도면을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그리드가 원점에서, 글로벌 좌표의 원점에서 일정한 dx나 dy 방향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드가 생성이 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그리드의 원점이 0,0이 아니라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x방향으로 1000 또는 500, y방향으로 500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부터 그리드가 생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원점의 x 값, y 값을 0이 아니라 500, y 값도 500이라고 값을 변경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리드가 500 원점을 기준으로 x방향으로 500, y방향으로 500인 지점부터 그리드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 그리드 평면이라는 게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속성을 얘로 바꿔줄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생성되어지는 부재들은 그리드가 이동을 할 경우에 같이 부재도 이동이 되어진다. 즉 자석처럼 쫓아다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드 색상은 현재 그리드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값을 컬러 창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00이라는 것은 RGB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드의 색상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000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라벨의 글꼴 크기 색상이에요. 즉 여기 화면에 보면 X1, Y1이라는 게 라벨이에요. 이 라벨의 크기 그리고 색상 얘를 바꿔주는 게 이 라벨 글꼴 크기 및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가 완성이 된 다음에 반드시 수정이 됐고 그런 후에 반드시 해줘야 될 거는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하고 모델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지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 지금 얘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리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축 도면이나 구조 도면을 보니까 경사진 그리드 기준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드 선들 중에 경사진 그리드 선만 선택을 해서 회전을 이용을 해서 경사진 그리드 선을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선택 도구 창의 스위치를 변경을 해줘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 도구 창에 가보면 지금 그리드 형식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 아이콘들이 보여질 거예요. 현재 보면
X자 망 모양에 되어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지금 그리드 전체가 선택되어지는 스위칭이 켜져 있습니다. 나는 Y1 그리드가 10도 방향으로 각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드 중에 Y1 그리드 라인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선택 도구창에서 그리드 선택 이 스위치를 끄시고 그 옆에 있는 그리드 선 선택을 켜 주셔야지 돼요. 얘를 켜고 Y1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특수 이동에 회전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명령어를 회전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회전의 축 그리고 회전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전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수평선에서 반 시계 방향으로 10도만큼 회전을 해야 되고 그 회전의 중심점은 그리드 X1과 Y1의 교차점이 회전의 원점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 교차점을 찍어 주시면 X0, Y0, Z0의 원점의 좌표값이 찾아지게 돼요. 그리고 현재 모니터 바라보는 방향이 Z축이기 때문에 이 그리드 라인, Y라인은 Z축을 기준으로 10도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Z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15도라는 각도를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또는 10도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10도겠죠. 그리고 이동 버튼을 눌러봅니다. 이동 버튼을 눌러주면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드가 회전되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각도의 플러스 값을 의미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의 각도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창을 닫고 명령어를 중지해 주면 되는데 명령어를 중지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허버 메뉴 창에서 중단 명령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Y1 그리드 라인을 10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리드 전체를 스위치를 켜고 그리드를 선택을 해 줄 경우에 Y1이 회전된 그 각도에 관련된 속성값은 속성창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전체를 수정한 다음에 또 어떤 값을 속성값을 그 중에 하나를 변경을 해서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Y1 그리드 라인이 회전된 그 값은 초기화가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리드 선 선택이라는 스위칭 얘를 활성화시켜 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불필요한 부재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스위칭이 다 선택이 된 다음에 원하는 결과 작업을 다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모두 선택이라는 이 스위치를 켜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뷰, 작업 영역 또는 부재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모두 선택을 켜서 보면
그리드 선택이 꺼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스위치를 켜 주시고 활성화시키고 그리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뷰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뷰를 생성하는 것은 그리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뷰 생성 메뉴에 그리드 선을 따라라는 메뉴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선택 그리드 선 뷰 생성이라는 창이 나타나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Z, X, Y 평면에 뷰 이름 접두사는 플랜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우리는 EL 플러스 0, EL 플러스 3500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접두사 플랜이 필요 없다고 하면 선택 그리드 선 뷰 생성창에서 접두사를 지우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생성 버튼을 눌러주기 전에 뷰 속성이 테클라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2D 뷰 속성을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뷰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이 2D 뷰의 속성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오른쪽에 표시 버튼을 눌러서 이와 같이 뷰 속성 창을 띄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성을 500이 아니라 200, 그 다음에 아래쪽은 200이라고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적용, 확인. 나중에 200, 이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뷰 뎁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뷰들이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FFL 뷰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FFL 뷰와 3D 뷰를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을 다 닫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보면 창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 창 리본 메뉴에 보면 현재 3D 뷰와 EL 플러스 0 뷰가 열려져 있고요. 창을 수직 또는 수평 배열을 이용을 해서 뷰를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3D 뷰는 3D 뷰가 보여지는 게 좋고 EL 플러스 0은 평면 뷰이기 때문에 평면 뷰로 표시를 하고 부재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